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배우자의 외도죠. 불륜, 바람핀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 배우자의 불륜, 외도.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일을 했을 때 두 가지는 무조건 이혼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폭행과 외도입니다. 폭행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사안을 경험한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을 하라고 항상 저는 말씀드렸어요. 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질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해보세요. 잠깐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믿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뒤로 가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른 여자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막 뒹굴고 그래요. 몸을 섞고. 자,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저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죠. 자,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라면 엄청나게 재밌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방송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드라마 소재 있죠? 요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 불륜 소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불륜이라는 게. 그 드라마 아시죠? 부부의 세계. 저는 그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보지 않아도 사실상 얼마만큼의 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소재인지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다는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더 그래요. 웬만한 소재들이 TV에 나오는 것들은 실질 사례하고는 완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사연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저래? 라고 하는데 진짜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선생님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통죄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겠죠? 자,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 제가 가장 한창 일할 당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죠.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폐지가 됐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2015년 당시에. 제가 그때 한창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간통 증거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때 기억이 나네요.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도 사실상 간통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예전에는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간통죄 실형이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 판례도 있고. 근데 제가 일할 당시만 해도 간통죄 실형으로 산 사례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통죄 혐의가 입증이 돼도 보통 집행유예? 하지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특히 공무원들 바람 폈을 때 간통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죄가 성립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간통죄가 있었을 때도 이 죄가 성립되기가 엄청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그 동영상 촬영할 수도 없는 거죠. 모텔 들어가서 문 닫고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잡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떠한 의뢰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자, 그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죠.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마 내일 모레 이 사람이 모텔을 갈 것 같다. 그 상간자하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일단 그들이 모텔을 들어가면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들이 기다리다가 나오면 그때 잡아라. 경찰 오면 그들이 묵은 호실 있죠? 그 업주한테는 치우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있는 호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정액이 묻어있는 휴지들, 채모나 휴지 뭐 이런 DNA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대부분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까다로웠던 거죠. 간통죄가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블로그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자,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와이프랑 3명의 자녀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찰나에 제 둘째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째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첫째하고 막내는 나랑 완전히 닮은 거예요. 혈액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둘째가 크면 클수록 나랑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이프가 중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을 핀 적이 있었는데 이 바람을 폈던 이 당시에 둘째가 임신이 된 상황이었고, 바람핀 상간남하고의 관계는 끝났었지만 그때 당시에 최근까지 이어져 나오는 뭔가 계속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있구나 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친자가 일치하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거고, 친자가 불일치하게 되면 이거는 빼박이죠. 바람핀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친자가 아니었죠.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 저희 직원들, 저 역시도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을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자, 두 번째 사례는 혼인 전부터 만남을 유지해 오면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예전 이성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 이것도 엄청 많아요. 이건 뭐냐면 결혼 전에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 있잖아요. 애인.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A라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연애를 하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일들도 엄청 많아요. 결혼 전서부터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애인 사이를 관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그 신혼여행 첫날 밤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나 지금 여기 신혼여행 왔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난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각이 된 사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또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다라는 거. 하물며 신혼여행에서 선물을 샀을 때 아는 지인한테 선물한다고 했지만 그게 또 상간녀든 상간남의 선물이었다는 거. 이런 사례도 엄청 많았어요. 자, 또 다른 사례는 기본 3명의 이성을 동시에 만나면서도 배우자에게 오히려 사랑한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하는 사례. 그러니까 모두 사랑해. 그러니까 이성을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도 원탑은 내 배우자.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걔네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감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 정말 사랑하는 거는 당신이다. 이런 쓰레기들도 많아요.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죠. 제가 정말 많았어요. 이런 사례들.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자, 또 다른 사례. 자,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불륜으로 발전되어 각자의 자녀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운동부들 아니면은 어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아빠가 왔네? 대부분 엄마가 오죠. 학부모 참석을 할 때. 근데 아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눈이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임에서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이 자녀들이 알게 돼요. 우리 아빠와 쟤네 엄마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거를 이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에서 알게 되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사건들을 좀 다루면서 엄청나게 참 이럴 수 있을까? 그냥
바람피면은 자식이고 뭐고 없나? 뭐 사실 없긴 하죠. 눈 획가닥 가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람피면. 근데 이런 일들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불륜하는 당사자들 있죠. 근데 그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 자, 첫 번째, 자,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 맞바람 피는 경우. 뭐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받아서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사례들도 엄청 많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유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바람을 피워서 이미 우리는 가정이 끝났었다, 바로 내가 바람 핀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도 너무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된 상황. 여기까지 온 상황의 원인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운 거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런 말들을 했죠. 자신의 불륜 행동을 무조건 상대방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외롭게 했다, 나는 너랑 결혼하면서 항상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웠다. 자, 그러면 바람을 펴야 되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나요? 이혼을 하거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얘기를 한다던가 해야 되겠죠. 물론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바람을 피면 안 되죠.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치 오랫동안 살면서 진정한 나의 운명의 상대를 지금에서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죠. 자기는 결혼을 할 때 가슴이 떨리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았대요. 내가 왜 결혼했는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그 조건에 맞춰서 결혼한 것일까, 본인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깊은 떨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성을 만난 거죠. 근데 엄청 떨리는 거예요. 마치 20대 풋풋한 우리 젊은 시절의 그 첫사랑, 가슴 떨림, 이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감정,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떨림이죠, 떨림. 막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런 경우도 주체가 안 돼요.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가족끼리 등산을 갔는데 그 상황에 이 상간녀가 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남편이 나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상간녀 만나서 성관계하는, 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뭐 별의별 일들이 많죠. 제일 흔한 거짓말이 회사 문제, 일 문제, 뭐 이것 때문에 급히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불륜이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쩔 수 없었던 나름대로 억울한 이유들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다양한 이유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저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거의 98%, 99% 이해를 합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남들은 몰라. 남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남들한테 얘기도 못해요. 그 상태가 평생 갑니다. 저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는 갑니다. 용서라는 건 안 돼요.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바람을 핀 그런 가해자들이 평생을 반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사실 뭐 제가 많은 이혼 상담을 했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저 상대방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의 지옥 같은 나날들이 정말 지옥이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잠을 못 잡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정신이 멍해져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염없이 울 것이고. 근데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 상대방 배우자는 저는 무조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요. 만약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 소송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
자,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걸 용서를 했어요. 뭐 각서를 쓴다든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또는 너가 그래도 상관없어, 너가 바람을 피워도 상관없어, 이런 합의서나 각서를 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각서를 쉽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사실을 우리 선생님이 알았다는 거죠.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불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를 무기한으로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기한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 안에서 선택을 해라는 의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용서 아닌 용서를 하고 지나간 일들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6개월 안에는 거의 보통 헤어지게 돼 있어요. 거의 제 의뢰인들이었던 분들은 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한 달? 길어야 3개월 안에는 모든 결정을 하셨을 때 당시. 그러니까 이 기한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고, 각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 이 각서는 뭐 요령이 있어요. 각서도 받는 요령이. 선생님 지금 배우자가 바람피고 있죠. 근데 각서를 받는데 남편 누구누구 또는 아내 누구누구는 뭐 누구와 뭐 바람피지 않는다, 뭐 다시 만나지 않는다, 뭐 만날 시에는 뭐 이런 각서 말고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던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서 합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용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쓸모도 없어요. 각서 뭐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 이 말도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 아무리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재산을 주겠다? 당연히 주면 모르겠지만 이 각서에 실용성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던 이 사실관계를 쭉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선생님이 배우자가 또 바람을 피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당장 이혼할 수가 없죠. 이혼할 수가 없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이혼하려니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당장 이혼은 힘들겠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의뢰인분들께 얘기합니다. 이혼 어차피 못할 거면 조금씩 돈을 뒤로 빼돌려라.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죠. 내가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또는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남편분이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죽도록 싫지만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별거를 하게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이 와이프가 더 자유롭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 그것 때문에 별거도 못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 어찌됐든 결론은 보통 외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선생님의 인생에 조금 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경험했고, 정말 많은 사건들을 상담했을 때의 결론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사례는 쉽지 않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자,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주제 하나로도 저는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얘기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벌써 1시간째 제가 혼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더 알려드릴까? 이만큼 엄청나게 광범위한 주제라는 거죠. 나중에 차차 영상을 올리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 선생님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힘들 겁니다, 선생님. 오늘도 반드시 힘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자, 오늘도 우리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우리 선택해요. 힘내고 우리 같이 힘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